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료관계 법규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드오크라시.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드오크라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강의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발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인 에드오크라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제가 수시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맞춰서 제가 정오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수시로 막 바뀌냐마자 바로는 못할 거예요. 근데 아주 규칙적으로 제가 올려드릴 거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작년의 책은요, 작년의 책은 죄송하지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개정된 법을 수시로 알려드릴 거고, 그럼 그 전의 법은 조금 잊어버려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질문을 올리실 거예요. 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지체 없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 즉시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법 공부하신 분은 지체 없이 하고 즉시의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자, 즉시는 질문을 올리자마자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지체 없이는 제가 사정이 있어. 예를 들어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결국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발빠르게 답변을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하루 이내에는 금방 답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 책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제 책은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문제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책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해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해설을 보고 나서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책만 갖고 공부를 했어. 책만. 그러면 요게 15대 5의 법칙을 따를 겁니다. 15개는 무난히 맞을 거고 5개는 약간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공부하면 제가 나눠드린 법 전문이 있을 겁니다. 법 전문. 그래서 법 전문에는 뭐 빨간색도 있고 어떤 것도 초록색도 이렇거든요. 근데 요 색이 바뀐 건 뭐냐면 그동안에 바뀌었던 것들을 제가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요번에 바뀐 거, 작년에 바뀐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색깔이 좀 다른 것들은 이게 바뀐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 전문을 공부했다면, 완벽하게 했다면 18대 2의 법칙을 따를 겁니다. 18개는 무난히 맞을 거고 2개는 좀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나눠드린 유의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 맞으려면요. 자, 다 맞으려면 법제처에 있는 법을 몽땅 알고 계시면 돼요. 법제처. 근데 이거는 진짜 힘들 겁니다. 이거는 법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좀 힘들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목표는 18대 2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법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의료법이 가장 많이 나왔죠. 의료법이.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왔는데, 제가 요거 읽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게 최근에 나온 거고, 요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 결국 예전에는 의료법이 되게 많이 나왔다가 점점 의료법이 줄고 있는 추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전에도 한 3문제 나왔고, 지금도 4문제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료법하고 감염병 예방법이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 투자를 할 거고요. 자, 지역보건법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3문제 정도. 이것도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보건소 하면은 지역보건법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하면 항상 양대 산맥인 국민건강증진법. 근데 얘도 예전에 똑같이 1문제였다가 얘도 조금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2문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후천사 면역겹질 예방법이 조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에이즈 왕국인 건 아시죠? 이거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많아 있는데 특히 숨어있는 에이즈 환자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가 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생활에 좀 활용이 되는 법인데, 요게 3문제 정도였다가 이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 문제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줄고 있는 추세구나. 이것도 제가 이해는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은 꾸준히 한 문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이 예전엔 정말 나오지 않았다가 얘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혈액관리법도 꾸준히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법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한 문제, 이게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제 한 문제 슬쩍 나오기도 하고 거의 잘 안 나오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약류 관리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도 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모두 12개의 법입니다. 제가 모두 20개의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12개의 법이 주로 나오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말 요새는 좀 좋은 게 예전에는 20문제 20개의 법이 있어서 말도 안 되게, 그죠? 그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요새는 요 12개의 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기타 법에는 뭐가 있는데, 이런 거죠. 학교보건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인장요양보험법겠죠. 요거는 조금 상식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 있고, 공공보건의료법도 요게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한번 보기 중에 한번 띡 나온다든가, 그래서 요게 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고, 그 다음으로는 요거. 그쵸? 암관리법 있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해서 이게 요번에 나온 건데,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제가 그냥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개의 법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 법은 살아있는 법이다라고, 살아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가 보시면 제가 이제 2021년 12월 21일 날 제가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일, 그러니까 10일 동안에 또 법이 그새 또 추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두 그러니까 몇 개 법이야? 의료법, 응급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혈액관리법, 결핵예방법, 노인장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 연명의료법. 그래서 요 법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이걸 좀 필기를 하시면 되냐면 12쪽에, 자, 책 12쪽입니다. 책 12쪽에 보시면 거기 그 최종 수정 법률이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있죠? 거기에 지금 책이 12월 20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12월 31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걸 찾아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의료법은 시행 규칙이 자 요거 2021년 12월 31일. 그래서 날짜를 좀 신경 쓰셔야 돼.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아 내가 이런 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날짜 좀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도 역시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것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에 카페에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2년 4월 20일이야. 근데 여기는 2020년 3월 20일이야. 그럼 오고 옛날 걸 다시 돌아갔나요? 그게 아니라 이 호를 봐야 돼, 호. 그죠? 호를 보시면 얘가 옛날 거고 얘가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고칠 일이, 수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나중에 있지만 시행일은 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바꾸시면 되고, 혈액관리법도 시행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그래서 요거는 찾아서 일일이 좀 죄송하지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래서 결국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책도 이제 미리 수정을 할 겁니다. 책은 197쪽 찾아가시면 돼요. 197쪽. 자, 197쪽을 찾아가시면 35번에 자, 197쪽에 가시면 35번에 해설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설 부분에 나번에 보시면 나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심사평가원장은 그리고 12월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48개월로.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빨리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779쪽에서 780쪽이요. 자, 779쪽에서 보시면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보험료 유지요. 요게 요번에 또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냐면 예전에 10,000분의 1152였거든요. 근데 요게 10,000분의 122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을 바꿔주시고 해설 부분도 고쳐주셔야 돼. 10,000분의 1152가 아니라 1227로 고쳐주셔야 돼. 이것도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연명의료법인데 896쪽입니다. 896쪽. 자, 거기 가시면 해설 부분에 자, 거기 이제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보험법,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의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5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추가로 해설 부분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개정된 부분 좀 훑어봤고요. 자, 그 다음, 자, 제 수업 방식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읽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유의물을 위주로 할 건데, 법 전문을 먼저 할 건데, 이때 제가 전체도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훑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친다는 건 법 프린트물에 이제 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요게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 책을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결국 한 번 수업을 하는데 3번 동안 반복을 하는 거야. 요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줄 치면서 한 번,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그래서 3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쪽지 시험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 진도가 좀 벅차서 쪽지 시험은 없을 거고요. 나중에 제가 또 메일링 서비스도 좀 할까 할 생각 중인데 요거 조금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를 또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질문이요. 진통 카페에 들어가시면 의료 2022 법규가 있는데 요 부분이요. 의료기술직. 요 부분에 질문을 올리시려면 자유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면 돼. 그렇죠? 그리고 제가 법 전문을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의료법 올려드렸고요. 요걸 여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2022년 의료법규. 여기에 이제 법을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프린트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하기 전에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것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법만 딸랑 배우는 게 아니라 3개 세트를 배우는 건 아실 거예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행령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배울 겁니다. 자, 법은 그냥 법이고요. 시행령 하면은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책에서 대통령령에 이거 하면은 시행령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행규칙은 뭐예요? 보건복지부령이에요.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하면은 시행규칙을 보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이기 때문에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짤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5년에 한 번씩. 자,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려요. 자,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도의 실행계획을 짭니다. 이거를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매년.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 군,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군 구청장은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또 실행계획을 짭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짭니다. 결국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가는 상의 하달식의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계획서 다 모든 법에 기본계획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 결국 20개의 법에 이렇게 계획서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법마다 기본계획서 이름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느낌으로 이거 기본계획서일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장관이 짜고 5년에 한 번씩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좀 있나 봐요. 시도지사의 시가 있고 시군 구청장 시가 있어.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야. 자, 시도지사의 시는 서울특별시의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시는 뭐 안양시, 용인시 조그만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그럼 특별자치도가 뭐예요? 우리나라 두 군데 있는데 어디예요?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세종시 있습니다. 요 두 개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고, 특별자치도에도 도지사가 있고요. 특별자치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는 요 분과 같은 레벨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자치시장은 요 분과 같은 레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대부분 법에는 요 분들 전부 다 여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약간 레벨이 좀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은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따로 나올 때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좀 알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특별자치도에도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이제 위원회가 나옵니다. 위원회가 엄청 많이 나와요. 위원회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위원회를 공부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유는 보시면 위원회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정리하느라고 진짜 시간 많이 걸렸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원회를 보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의료법이 있을 거예요. 의료법에 윤리위원회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위원장 누군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 위원장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특히 거기 맨 첫 장에 보시면 의료기관 인증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요 분이 위원장이 차관이에요. 차관. 그리고 위원도 기억해 주셔야 돼.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5인, 12인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요 위원이 몇 명인지 또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근데 가끔가다 위원 자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가끔가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 자격은 슬쩍 넘어가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3년, 2년. 그래서 이거 보면 약간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은 1명에서 15명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임기는 2년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자꾸 그러니까 나몰라라 하시면 절대로 안 돼. 특히 제가 이제 하면서 요 위원회는 중요하니까 좀 신경 쓰세요라고 하면 얼른 정리한 걸 찾아가서 이걸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 외우면 좋은데 주로 나오는 거를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잔소리 같지만 좀 잔소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을까요? 이거 좀 꺼야 되거든요.